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실 다른 회사도 기술적으로는 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에 락인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쓰는 게 이제 또 호환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쓰는데 나는 한글과 컴퓨터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에 있는 고객들을 락인을 하고 나면 거기 트래픽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격을 살벌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2023년 초부터 소개해주신 팔란티어가 폭발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우선 2023년 1월 달부터 제가 실제로 팔란티어 미국 본사 직원들이랑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원래 알고 있었던 주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서 저도 계좌에 어떤 좀 수익을 많이 본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 예상을 했었던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팔란티어가 그 당시 한 8에서 6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AI나 뭐 인공지능 이쪽 섹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데 그 영역에서 그때 당시 팔란티어가 시총 1등은 아니었지만 구조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었고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그때 당시 제가 뭐 여러 채널에 나와서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최소 150불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했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그 부분들이 조금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잘 맞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가 뭔지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은 팔란티어라는 건 지금 오늘날의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사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마케팅 부서에서 있었는데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엑셀이나 그 쿼리 SQL 같은 걸 쓰는데 기존에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이게 매출 데이터, 원가 데이터, 뭐 그다음에 출하 데이터 또는 이제 그 어떤 이동 과정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좀 가시화해서 볼 수 있으면은 이 좀 치열한 마케팅 시장에서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각각 다 분절되어 있으니까 뭐 한 2주에서 일주일이 걸렸다면 이 팔란티어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온톨로지 기반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과거 의사결정이 뭐 한 2주 걸렸던 게 뭐 한 3일이나 하루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툴로는 소화가 안 되는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필요했고 그럼 그 섹터에 그때도 되게 많은 기업이 있었어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사람들 잘 모르지만 뭐 구글이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분석 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가 가장 업력이 오래됐었고 그다음에 정부랑 상업용으로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좀 망할 리스크도 낮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해도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최근 팔란티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기업 자체가 그 본업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AI 쪽에 아무래도 이게 좀 붐이 좀 불면서 사실 그 실제 실적 대비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평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긴 하거든요. 팔란티어를 60불일 때도 고평가였고 뭐 80불도 고평가고 지금은 120불까지 갔다가 어제 한 10% 정도 빠져가지고 한 지금 110불 정도 되는데 일단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이 실제로 본업을 잘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섹터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좋은 회사였고 대신에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엔비디아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챗 GPT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AI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중심을 이제 갖고 이 자금이 좀 옮겨 왔는데 그 중에서 좋은 회사가 팔란티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란티어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100불에 팔란티어를 이제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300에서 400조 사이가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섹터에 있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향후 10년 뒤에 4천조짜리 기업이 될 수 있냐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통화량이 늘어날 거니까 뭐 시총 1등 기업은 그 이상 4천조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이 될 거고 그럼 한 10위권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졌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위, 20위권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팔란티어가 기존의 엑셀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된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그 구독료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구독료를 내는 개념인데 팔란티어를 이제 도입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구독료가 있고 플러스로 팔란티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트래픽마다 추가해서 과금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엑셀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이제 쓰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미만의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례해서 팔란티어가 그거를 사실 트래픽을 관찰할 수가 있고 추후에 이제 가격을 재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3년, 5년 단위로 팔란티어 파운드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었네. 근데 이때 그 기존 회사는 사실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락인된 소프트웨어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거기에 락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엑셀이나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실 다른 회사도 기술적으로는 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에 락인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걸 배웠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쓰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 또는 네트워크 선점 효과, 왜냐면 또 호환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쓰는데 나는 한글과 컴퓨터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에 있는 고객들을 이제 락인을 하고 나면 거기 트래픽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격을 살벌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그래서 저는 매출이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내용인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멀티플을 좀 높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라는 지금 3, 400조 되는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4천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했다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충분히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사실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이 10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사실 성과를 냈었던 것도 그게 우연인지 반복되는 게 만약에 우연이라면 실력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 기준에서 제가 좋은 기업이나 자산을 찾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사실 우선적으로 보고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순서대로 보고 그 순서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부터 보는데 우선 알아볼 수 있는 이거는 충분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팔란티어를 사실 같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도 맞지만 그때 같이 프로젝트 했던 30명 중에 의미 있게 투자하고 아직까지 매수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었거든요. 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주식은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그게 독점적인지를 판단하고 그게 싼지 안 싼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팔란티어 100불에 사는 게 물론 더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투자는 8불, 10불, 20불 요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불확실할 때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팔란티어가 8불일 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에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팔란티어가 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기준으로 제가 매수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기업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에 마라 홀딩스라는 기업과 두 번째로는 유튜브의 대항마라고 표현할게요. 유튜브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럼블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 기업에 좀 주목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아까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에 결을 같이 하고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1등이고 그 안에 펀더멘탈을 조금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현재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럼블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업은 아니 유튜브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이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어떤 검열이나 규제 또는 뭐 싫어요 테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인터넷 본연의 이제 우리가 공간이죠. 원래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인데 그 어떤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가치 없는 콘텐츠 또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어떤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에 공유가 되면서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이 문화가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투명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들을 조금 더 럼블이라는 곳이 유튜브 대비해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제 체감에는 유튜브가 저한테 주는 돈이 한 55% 정도는 수수료로 떼간다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제 기준에. 근데 그 보상 체계도 분명하지 않은데 럼블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보장해주고, 그 싫어요 테러 속에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영상을 내리거나 채널을 날리지 않고 수익을 정지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를 테더라는 기업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최종적 전략적 투자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됐는데, 여기를 이제 추후에는 암호화폐로 페이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럼블을 사용하는 뭐 중국 내에 있는 중국에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러시아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곳이 아닌 이 럼블 같은 곳에 컨텐츠를 올리면 구독자 수나 시청 시간을 무관하게 그 조회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 역시도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인정한 그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어서 전 두 개 기업을 조금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봉현이 형 말 듣고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 저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또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게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이 기업들이 그러면 그 영역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꾸준히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의견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또 더 많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또 좋은 자료를 찾아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좀 재밌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실 뭔가 좀 현실이 뭐 되게 어렵고 막막해 보이지만,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또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